전공음악 프리미엄 강의 오늘 교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로 접어드는 6월 첫 주 업로드 6월 3일 날 업로드될 강의 분입니다. 고등학교 음악이고요. YBM사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음악 YBM사는 지난 저희 작년도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는요. K번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K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K로 표시된 교과서들을 좀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중학교 교과서 많이 보셔서 그랬을 텐데 고등학교 교과서 치고도 조금 내용이 많은 교과서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악곡들 빼고 새로 보시는 악곡들이랑 내용들 좀 집어넣으면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 악곡은요. 우리 가요 제이에게라는 곡입니다. 제이에게는 80년대 가요제에서 상을 받았던 악곡이다라고 하면서 나올 거예요. 1984년도에 강변가요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악곡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곡을요. 학습 목표를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화음을 이해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뭐 대중음악이 원래 좀 그렇듯이 리듬이 약간 좀 붙임줄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해서 흘러가게 노래를 부른다면 괜찮은데 박을 정확하게 세면 좀 재미없는 노래이고요. 멜로디를 익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지금 계속해서 교과서에서 주고 있는 게 코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선생님들께 그냥 우리말로 분수 코드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요거가 그 분수 코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A7 코드는 A7 코드는 A, 라, C 샵 그 다음에 E, G 음으로 구성되죠. 라, 도시암, 미, 솔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분수 코드로 해서 이렇게 찍 긋고 C 샵을 쓰면 베이스 가장 낮은 음에 C 샵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성을 설명하는 그 분수 기호를 기보를 하는 게 몇 군데 포함되어 있으니 그 화음을 좀 한번 확인해 보셔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성이 좀 유사하게 많이 나타나는 악곡들 이야기를 하면서 1도, 5도, 6도, 3도, 4도, 1도, 2도, 5도 같은 화음 배열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얘는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1도, 5도, 5도 아래, 5도 아래로, 6도, 3도도 5도 아래로, 4도, 1도도 5도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도 아래가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4도 아래로 일종의 그 동형 진행이 나타나는 코드의 진행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진행들이죠. 그래서 뭐 진행에 관련된 설명들 하느라고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주시는 정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제에게라는 노래는 워낙 국민가요로 많이 불렸던 노래여서 멜로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노래 불러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 실린 악곡은 붉은 노을이라는 곡입니다. 세대에 따라서 원곡은 이문세라는 이제는 뭐 거의 중견을 넘어서신 그 가수분이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리메이크가 됐었는데요. 그 리메이크된 이야기 하면서 붉은 노을이라는 악곡이 교과서에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곡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곡 가지고는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대중음악이 원래 그렇듯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 많이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김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곡이다 정도입니다. 자,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곡이 좀 길게 소개가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곡은요. 37페이지를 좀 펴보시죠. 37페이지를 펴보시고 37페이지에는 잦은 방아 타령이다 라고 해서 잦은 방아 타령이라는
민요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잦은 방아 타령은 방아 타령과 함께 이어서 2012년인가 13년에 서울에서 실기곡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부기가 그렇게 쉬운 악곡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잦은 장단으로 주로 반주를 하고요. 선생님들께 프린트를 드렸는데 프린트를 한번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은요. 교과서 문제 프린트에다 그냥 악보랑 같이 드렸습니다. 방아타령 악보를 보고 계시죠? 세마치 장단으로 노래하는 경기도 민요 방아타령은 지금 보시면 에야 방아로구나 하는 후렴구를 보셔서도 알 수 있듯이 잦은 방아타령과 이어서 긴 잦은 형태로 부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사이에 사설이 들어가 있는 사설 방아타령이라는 곡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올 텐데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긴 방아타령을 부르고 나서 사설 방아타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잦은 방아타령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부르는 형태로 옛날에는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씩 부르거나 아니면 긴 잦은 형태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교과서들에는 방아타령 악보가 제법 있었는데요. 이번 2015 교과서에서는 방아타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방아타령과 잦은 방아타령을 한번 이어서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린 게 있는데요. 방아타령은 전형적인 경기민요 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 나오고 있고요. 세마치 장단으로 원래 되었었는데 근래에는 이 곡을 중모리 장단으로 연주를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방아타령에 관련된 설명들이랑 프린트 좀 같이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잦은 방아타령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잦은 방아타령 악보를 보시면은요. 얼씨구 절씨구 잦은 방아를 돌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정월이라 15일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고요. 가사를 노래 부른 다음에 잦은 방아를 돌려라 뭐 이렇게 해갖고 노래가 나오고요. 2절 들어가면 2월이라 한식날 하면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월이라 삼진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 2, 3월 중간까지만 나와서 그런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월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월령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월령체, 월령가, 월령체는 주로 가사에다가 월령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월령가다 이렇게 노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고려 가요 중에 동동이라는 악곡이 월령체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잦은 방아타령도 월령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월, 2월 이렇게 노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좀 노래를 불러보셔도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실기곡으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잦은 방아타령을 보여드렸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보여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미 저 단소곡이나 소금곡 같은 걸로 해서는 가끔씩 나오기도 했었던 악곡입니다. 상주 모심기 소리라는 강원도 민요입니다. 상주 모심기 소리 출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1권 208페이지 작년 교과 내용학 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상주 모심기 소리는요. 경상도 동부민요입니다. 그리고 이 상주에는요. 공검지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공검지라고 하는 연못을 사람들이 입으로 해서 이제 공검지 이렇게 부르다가 좀 잘못 알려져서 공갈못이라고 알려졌답니다. 연못이니까요. 그래서 공갈못이라는 이름은 공검지라고 부르는 연못을 잘못 부른 말, 잘못 이렇게 일러서 사람들한테 전해진 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검지에는 연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데요. 두 번째 가사를 보시면 연밥따는 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연밥도 상관없고 줄밥이라고 옆에 나오는 세 번째 따는 뭐 연밥, 줄밥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밥. 혹시 연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자육은 한약재로도 많이 쓰는, 그래서 연꽃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밥은 연꽃 씨이고요. 우리가 한의원이나 어디 저기 그 한약방, 한약 재료 이런 거 파는 데 가면 연자육이라고도 부르는, 옛날서부터 이거는 그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인데요. 그거를 따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요이고, 연밥 따는 노래, 상주 연밥 따는 노래라고도 부른다라고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곡은 가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곡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주 모심기 소리라고 모심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래의 가사를 보시면 연밥 따는 내용으로 일절이 채워지고 있어서 대표적인 노동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도 민요이다 보니까 당연히 메나리토리를 사용하겠죠. 메나리토리를 사용을 하는데, 자, 메나리토리의 특징이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저는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솔라 도레 다섯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나리토리 하면 저희한테 아주 특징적인 게 있죠. 상행을 할 적에는 4도 먼저 띄고 그 다음에 3도를 띄고, 하행을 할 적에는 3도를 여기다 그려드려야죠. 3도를 여기까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행을 할 적에는 레도 이렇게 하고 라솔미 하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곡은 올라가는 라인보다는 내려가는 라인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주 하면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함창 마찬가지고요. 떨어지는 라인들이 잘 보이고요. 올라가는 거는 이런 데서 4도 위로 올라가는 형태, 또 3도 위로 올라가는 형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메나리토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곡입니다. 메나리토리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가사 메나리토리 가지고 있고, 장단이 우리 국악 그 민요 중에 아주 많지는 않죠. 중몰이 장단. 그래서 중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는 곡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하나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곡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경우에 많은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곡은요, 우리 부모 모셔다오 한 다음에 피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뱀이 저 뱀이 다 심어놓고 라고 하는 가사가 아래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이 뱀이 저 뱀이 할 때 뱀이는 그 밭이나 논의 넓이를 세는 단위? 지금 서양식으로 말하면 뭐 헥타르 이런 말들 쓰잖아요. 어른들 잘 하시는 평수 이런 것처럼 논이나 밭의 그 면적을 재는 단위였대요. 그래서 이 논 저 논에 다 심어놓고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여기 달세뇨가 나와서 굉장히 좀 생경해 보이죠. 도대체 국악에서 달세뇨를 볼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 첫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에 첫 번째 단하고 맨 마지막 단에 멜로디 구분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앙주 하면서 떨어지는 거랑 이배미 하면서 떨어지는 게 같아요. 사실은 멜로디가. 그래서 앞에는 사앙주 함창 하면서 가사가 작았던 데 비해서 여기는 이배미 저배미 하면서 가사가 늘어나서 약간 첫 번째의 멜로디를 변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뒤에다가 놓고 달세뇨를 붙여서 세뇨 표시가 있는 두 번째 줄, 또 한 뱀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1절 가사는 주로 연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는 다 심어놓고 또 한 뱀이를 또 심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긴 되려 모내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상주 모심기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적엔 상주 연밥 따는 노래가 더 실감이 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모심기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4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그동안 조금 못 보셨던 민요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돈돌라리라는 민요입니다. 돈돌라리는 선생님들께 제가 돈돌라리 부르는 행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곡은 곡 얘기보다 돈돌라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돈돌라리는 동부 쪽에서도 특히 함경도 민요입니다. 함경도 민요이고요. 선생님들께서 함부로 검색을 잘못하시다가는 저희 북한
저기 친북한 사이트 뭐 이런 거를 들어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북한 민요입니다. 함경북도 북청 일대에서 유래된 경쾌한 느낌의 노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청이라는 함경남도 북청이라는 이름 들으시는 순간 북청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북청 사자놀이, 북청 사자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청 사자놀이, 북청 사자노름이라고도 부르는 사자타를 쓰고 해서 하는 이 북청 사자노름에 이 노래가 실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돌라리 첫 번째 함경남도 북청에서 불린 노래여서 북청 사자노름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잦은 타령장단이니까 덩덩덩따 이렇게 반주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장구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노대하를 솜방망이로 치거나 물함지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장단을 맞추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나오고 있어요. 노대하는 쇠로 만든 대야를 솜방망이 같은 거, 그러니까 징에 치는 채 같은 걸로 치거나 물함지에다 바가지를 엎어놓고 치거나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타령장단을 이렇게 독특하게 반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얻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요, 반주에 퉁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왜냐? 북청사자노름의 반주 음악에 퉁소가 사용이 되고요. 그 퉁소를 반주로 하면서 돈돌라리를 워낙 노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 지금 걸어드린 링크는 선생님들께서 아주 드물게 퉁소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과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노래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고 돈돌라리가 어떻게 생긴 노래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아주 단순합니다. 굉장히 소박한 노래로 들리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북한 쪽의 민요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노래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뛰어갑니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내가라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노래는 앞에 제2얘기하고 비슷하게 옛날에는 대학생들 가요제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대학생들 가요제에서 수상한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놨어요. 선생님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분들이 정말 대학생이 맞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고요. 이 곡은 앞에는 약간 좀 서정적으로 노래가 불리고요. 뒷부분이 조금 경쾌해져요. 그래서 기타 반주를 하고 있는데 그 기타 반주가 첫 부분은 아르페지오 반주가 어울리고요. 그 후반부에는 스트로크 반주가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대로 치지는 않아요. 요대로 동영상에서 치고 있지는 않지만 노래 분위기에 따라서 아르페지오 반주를 하는 게 나은지 스트로크를 반주하는 게 나은지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들어보신 가요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들 전에 보신 뭉게구름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타를 가르칠 때 기타에 사용하기 좋아서 그 배우게 되는 악곡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악곡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라는 노래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선생님들 모르실 리 없는 악곡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김태원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고 김태원이라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룹 부활의 리더, 이거 기타 치시던, 저희는 주로 예능 프로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분의 작사 작곡으로 불린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뭐 이승철 이런 가수들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들, 저는 이 곡을 왜 오늘 꼭 굳이 골랐느냐 하면 8비트 드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비트는 다른 거 아니고 4분의 4박자의 경우 8분음표 4개, 8분음표 4개로 되어 있는 게 8비트 리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비트 리듬인데 오늘 보여드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8비트를 치다가 쉬는 부분이 나올 때 우리 많이 구사를 하는 건데요. 드럼 기존에 치던 리듬이 아니라 살짝 다른 북들을 연결해서 치면서
소리를 채워주는 리듬을 좀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구간을 채워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fill 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fill in이라고 적혀 있는 건 채운다라는 뜻의 fill i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적인 박자를 치다가 변형해서 특히 박자가 이렇게 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살려주기 위해 느낌을 집어넣는 거를 fill in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ill in은 선생님께서 혹시 뭐 교회 반주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즉흥으로 많이 떼워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fill in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에서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는 아마 저보다 훨씬 선생님들이 잘 부르실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곡이 교과서 68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투란도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퀴즈에까지 냈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지 몰라서 이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우리가 흔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끼어있는 곡이고요. 오페라 투란도트의 대표적인 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는 이 곡도 곡이지만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오페라 소개되면 조금 신경 쓰고 보셔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투란도트는 중국의 공주이다 라고 하는데 중국 가까운 곳의 어느 부족의 공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투란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칼라프 티무르 중요한 인물은 류라는 여자 노예죠. 그래서 류가 있다 라고 하고 핑팡퐁이라고 하는 중국의 관리들 이름이 핑팡퐁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약간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같이 붙어 다닐 겁니다. 자, 투란도트는요, 구원에 오는 남자들한테 수수께끼 3개를 내서 맞추면 결혼을 하고 틀리면 참수형에 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칼라프가 등장을 해서 결국 그 3개의 수수께끼에 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의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교과서들마다 답 안 주고 하나씩 나온 거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퀴즈에다 넣었었는데요, 선생님들. 첫 번째 수수께끼, 밤마다 새롭게 피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 이것은 희망이고요. 두 번째, 불꽃을 닮았으나 석양빛처럼 빨간 이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진다.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노예로 인정하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투란도트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희망, 피, 투란도트 3개의 수수께끼를 냈고 수수께끼를 풀었으나 투란도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칼라프는 네가 내 이름을 맞추면 내일 결혼을 하겠다라고 목숨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추지 못하면 나랑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막에서 부르는 노래가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노래인데요. 결국은 칼라프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투란도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인물 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라는 여자 노예를 고문을 하면서 이름을 대라고 했는데 결국 류는 자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이름을 끝까지 숨겨서 결국 자신의 주인인 칼라프를 구하고 투란도트하고 칼라프는 뭐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뒤죽박죽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오페라의 줄거리들 워낙 그렇듯이 요즘 페미니즘의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은 사실 푸치니한테 유작입니다. 푸치니가 완료를 못 해놓고 죽었어요. 류가 자살하는 부분까지만 푸치니가 작곡을 했고 그 이후의 부분은 프랑코 알파노라고 하는 제자가 작곡을 했다. 마지막 부분을 결말을 마무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있는데요. 투란도트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보신 교과서들 중에서는 비교적 잘 나와 있어서 예로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아리아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테너들한테도 고난도의 아리아를 하나 교과서에서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실 곡은 72페이지에
All I Ask of You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All I Ask of You는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 나오는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이어서 실기곡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음역도 좀 상당히 튀거든요. 그래서 남녀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곡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뭐 어떻게 할지 또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는 제가 동영상 링크 하나를 다시 프린트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뮤지컬을 즐기시지 않아도 오페라의 유령을 안 보셨다 해도 이 노래를 안 들으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들의 이중창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라울과 크리스틴이 부르는 이중창이고, 예좀 한번 봐주실까요? 가스통 루르라고도 쓰고요. 르루라고도 써요. 교과서엔 지금 루르라고 나왔는데요. 반대로 가스통 르루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스펠이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가스통 르루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작곡가의 이름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다라고 해서요. 이 작품 정도면 원작자도 그렇고, 작곡가도 그렇고 한번 좀 알아주실 만한 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뮤지컬 넘버, 중요한 뮤지컬의 아리아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hink of Me라는 곡과 Phantom of the Opera, Music of the Night, 뭐 이런 악곡들이 다 그냥 하나씩 소개가 되고 있고요. 뒤에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 악곡인지 옆에다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오페라의 유령을 보신 분들은 맞아 그런 노래들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여유가 없으셔서 이제 점점 이 작품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잘들 안 보실 것 같지만 이런 노래들이 있구나 정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중에 추누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추누라는 작품 중에서 경사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답니다. 2013년에 작곡된 뮤지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제가 이걸 본 적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노 중에 경사를 유튜브 링크는 걸어드렸습니다. 유튜브 링크에 걸려져 있는 경사 노래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노래랑 아주 똑같이 잘 부르시는 분의 노래가 하나 링크로 걸려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냥 교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가씨의 혼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악곡이다 정도로밖에는 소개가 안 돼 있어서 특별히 더 알아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곡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판소리 5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는 79페이지이고요. 교과서 79페이지 출처는 드렸습니다. 판소리 5마당의 주요 대목을 감상하고 판소리의 특징과 가치를 토론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 저 책에 좀 찔끔찔끔 나오더라도 선생님들 이거는 다 한번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춘향가 중엔 적성가, 사랑가, 어사출도 대목이 중요하고, 수군가 중엔 토끼화상, 고고천변, 가자가자 어서가자 등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 특히 고고천변은 따로 노래를 불러서 단가로도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심청가 중에서는 범피중류, 인당수 빠지는 대목, 추월만정 등의 대목들이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흥보가 중에서는 제비노정기, 박타는 대목, 화초장 타령들이 유명합니다. 적벽가는 저희한테 상대적으로 가장 덜 알려진 판소리죠. 이게 삼국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삼국지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좀 그렇기는 한데요. 군사서름 대목과 세타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타령은 수군가, 흥보가, 춘향가 등등에 약간씩 나타났던 세타령하고 완전히 다른 대목인데, 여기 세타령은 군대에 끌려와서 전쟁에서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군사들이 고향과 부모님들을 그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세타령입니다. 그래서 적벽가의 세타령이 따로 좀 유명합니다.
판소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신재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재효라는 분은 조선시대 판소리 노랫말을 정리하기도 했고 판소리의 후원자이기도 했었으며 판소리를 당시 흐름에 맞게 6마당으로 정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래 불리지 않는 변강쇠가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총 6마당을 정리를 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 신재효는 책도 썼는데요. 그 책이 광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재효의 광대가에는 판소리를 하는 광대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치레라고 했는데 인물이 좋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외모상의 됨됨이 말하는 것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 등등을 다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물치레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인물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치레, 판소리의 사설을 잘 엮어서 문학적으로 잘 꾸며내는가. 득음, 음악적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만큼 소리를 실제로 잘 표현해내고 있는가. 너름새, 몸짓, 발림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명창의 요소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소리의 대목을 영화로 감상을 하고 이거를 그 신재효의 기준대로 비평해 보자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고요. 그보다 이 페이지를 꼭 보고 가셨으면 했던 건 던음이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판소리에서 던음은요, 아직 저희는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 수업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무척 많이 외우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던음은 더 넣다, 겨루다 라는 뜻으로 어떤 소리꾼이 다른 소리꾼과 차별되는 새로운 대목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꾼이 던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창법을 갖는다는 뜻이고 독창성과 예술성을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던음이라고 하는 것은 던음은 더 넣음인데 기존의 판소리에다가 어떤 명창이 자기가 자신 있는 대목에 새로운 가사나 새로운 멜로디 같은 거를 더 집어넣어서 음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더넣은 대목이다. 누구누구가 만든 더넣음 대목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요. 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에는 자, 프린트라고 밑에 적어놓은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무슨 링크냐? 이 유명한 곡을 한번 좀 보시라는 창작 판소리 사천가라는 작품입니다. 창작 판소리 사천가는 우리 주변에 창작 판소리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곡입니다. 아주 젊은 판소리 소리꾼인데 원래 이자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자람이라는 분께서 작품을 뭘로 고르셨느냐 하면 브레이트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브레이트라는 사람 이름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브레이트는 서푼짜리 오페라 같은 거의 원작자이기도 했어요. 저 크루트바이라고 같이 작품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약간 좌파성 시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브레이트의 대표적인 서사극이 스촨성의 선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스촨성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판소리입니다. 작품의 경향도 그렇고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독일 작가가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얘기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것으로 다시 재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소리 명창 이자람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이자람 씨 혼자 거의 해요. 그리고서는 중간중간에 마임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반주는 다양합니다. 악기들이. 그래서 판소리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볼 퍼포먼스가 많은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상당히 반향이 좋았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무대를 보시면서 이게 창극이야 뭐야 하시지 말고 무대를 보시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판소리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속해서 한 명의 창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분위기를 잡고 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창자판 소리라고 딱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천가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창극이었는지 마당놀이였는지 조차도 왔다 갔다 하실 테니까요. 제가 시간도 적어 드린 것 같은데 안일이 부분이 좀 나오다가요. 노래가 중간쯤에서 지금 교과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순덕이 견식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대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래 중간쯤에 나올 겁니다. 아, 타임코드를 안 찍어드렸구나. 제가 타임코드는 나중에 공지로라도 집어넣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프린트를 다시 손질을 해서 업로드할 때 다시 넣어놓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악곡 선생님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런 게 현대적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로 몇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페이지는요. 자, 출처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건 뭐지? 라고 보이실 텐데요. 역량 기르기,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극 만들기, 승상은 거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활동인데요. 학생들하고 같이 음악극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시켜요. 왜냐하면은요. 승상은 거북이라는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승상은 거북은 수군가 중의 일부예요. 수군가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수군가 중의 일부인데 용왕이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가지고 굉장히 한탄을 하다가 바닷속에 있는 모든 자신들의 대신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상은 거북이라고 말하는 건 영상, 영의정 막 이런 사람들 승상은 거북이가 하고 승지는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건요. 승지는 도미가 하고 판서는 민어이고 주서는 오징어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군가에서 다양한 바다에 사는 그 동물들이 다 나와서 왕 앞에 이렇게 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과관이 없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목을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러면서 그 빠른 템포로 창자가 이거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직함을 가진 다양한 동물들이 지금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극을 만들면 이것도 상당히 비슷한 활동이 되겠죠. 학생들이 많으니까 너는 도미를 해라, 너는 오징어를 해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음악극을 만드는 활동으로 승상은 거북이라는 대목이 지금 있습니다. 수군가에는 이와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또 하나요. 수군가에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승상은 거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상좌 다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상좌 다툼은 바닷속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고 여러 동물들을 보는데 그 동물들이 각기 모여서 내가 더 오래 산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봐라. 그래서 내가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상좌에 앉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중국 고대의 요순 임금이 살았던 시대서부터 살았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판소리식 해악이죠. 판소리식 해악입니다. 상자다춤을 서양 사람들이 뭔 짓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기가 나이 많은 걸 자랑하는 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동물들 이름이 나와서 각 동물들의 그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을 하나 만들고 그걸 음악극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하는 수업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음악극 승상은 거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겸사겸사 수군가에는 승상은 거북이라는 대목이 있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승상은 거북 대목도 제가 프린트에 유튜브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아르레 여인 모음곡 1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이쪽 설명서부터요. 카르멘 작곡가 비제는 아르레 여인이라는 연극 작품의
자신의 곡을 줍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처럼 연극 부수 음악이라고 부르죠. 연극의 곳곳에 사용될 악곡들을 이렇게 그 군데군데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27곡이나 되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27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27곡 중에는 너무 짧고 몇 마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에서 잠깐 누구 행진곡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그 사람 등장할 때까지만 쓰면 되니까 아주 짧게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제는 이 연극이 끝난 다음에 연주회용 모음곡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연주회용 모음곡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극 부수 음악이었다가 거기서 곡을 출연해서 모음곡을 만드는데 지금 책에서는 아무 말 없이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주회용 모음곡은 아르레 여인 모음곡은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단 지금 교과서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요. 교과서가 기왕 말을 해주려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4곡이 들어가 있고요. 2번에도 4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들의 차이 1번은 비제가 작곡했고 2번은 비제가 쓴 게 아니라는 점. 이 작품이 못내 아쉬웠던 친구가 마저 작품을 만들어서 2번 모음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비제 아르레 여인에선 총 27곡이나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얘는 모음곡 1번만 소개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2번은 비제의 모티브를 가지고 친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프린트를 제가 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프린트에서 1번 전주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 84페이지랑 같이 좀 봐주세요. 이게 전주곡이고요. 이 전주곡은 옛날부터 프랑스에서 그 전해져 오던 민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 모티브는 릴리도 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뉴엣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1번 모음곡 미뉴엣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과서에는 84페이지에 카리용이라고 하면서 종악장도 같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 모음곡은 비제가 직접 작곡한 게 아니라 에른스트 귀로라고 하는 사람이 비제 사후의 원곡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곡 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되게 유명한 곡인데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얘는요 2 모음곡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봤는데 다들 엉망이었거든요. 아르레 여인의 2번째 곡 미뉴에트 이래놓고 이거를 틀어가지고 1번인지 2번인지 밝혀주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신 이 곡은 제2 모음곡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더군다나 이 곡은요. 아르레 여인에 원래 들어가 있지 않았던 곡인데 나중에 다른 곡에서 차용을 해서 집어넣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이 많은 곡입니다. 연극 부수 음악이었는데 원래 연극 부수 음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악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마도 이야기를 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교과서 저자분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쳐낸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아르레 여인 모음곡이 총 27곡의 연극 모음곡이었고 비제가 4개를 골라서 모음곡을 만든 것도 사실인데 원래 모음곡은 그렇게 4개를 모아서 만든 모음곡 1번 외에도 에른스트 귀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모음곡 2번이 있고 사실 그 모음곡 2번이 이 미뉴엣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하기도 하다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구구절절 얘기가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정도여서 조금 제가 더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꽤 많이 보셔서 괴테의 시로 만든 작품, 밀러의 시로 만든 작품, 규테의 파우스트에서 나온 작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나온 작품, 한여름밤의 꿈, 로미오와 줄리엣 등등등과 관련된 음악과 문학 연결하는
앞에서 많이 보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레 여인이라는 작품이 좀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네, 선생님들 87페이지로 좀 와보실게요. 87페이지에는 풍속화 속 음악이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컬러가 보기가 좋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홍도의 무고라고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소년이 춤을 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사면육각 악기 편성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발주 시험 때요. 자, 그 다음에 담락연도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2012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던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 그림에서는 칼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시기도 할 거고요. 처용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용 5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락연도라는 작품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혼레도라고 해서 회혼레도라는 작품 중에는 판소리 하는 사람과 여기 화문석 깔고 판소리 하시는 분과 줄타기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신윤복의 쌍검대무라는 작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사면육각이 보이고 있고요. 건물을 추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문이, 검기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궁중정제이기도 했으나 이렇게 민가의 잔치, 큰 잔치에서도 구경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생도인데요. 3일 육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도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선생님들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을 텐데 평생도는 사람의 한평생을 몇 가지 단계로 압축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일 육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3일 육아라 하면 되게 지금 이분인 것 같은데요. 머리에 꽃이 꽂혀 있는 어사화라고도 부르죠. 저걸 쓰는 건 되게 과거에서 장원급제했다는 뜻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제 그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집에 갔다 오라라고 해서 3일 육아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작은 행렬이기는 하고 색깔이 다 맞춰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앞쪽으로 보시면 악기 연주자들이 다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뭔가를 할 적에는 앞에 이렇게 악대를 끌고 행렬이 같구나라는 거를 한번 추정해 보게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감사향연도라고 해서 부병루 연회도 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요. 평양이 너무 좋아서 평안감사가 굉장히 좋은 직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향연을 베풀었다 뭐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무고도 보이고 건무도 보이고 포구락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반드라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곡이 이렇게 한 챕터를 차지할 정도인가 라고 보이시겠지만은요. 핸델의 합시코드 모음곡 중에서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사라방드입니다. 핸델은 바로크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건축이라고 하면 베르사유 궁전을 꼽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서쪽면을 대고 있어서 해가 질 때 어마어마한 반사광으로 번쩍번쩍했던 방을 거울의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양에서 전쟁이 끝나거나 하고 할 때 종정선언을 하고 조약에다가 사인하고 했던 방이라고도 알려지고 있는 역사적인 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크의 상징적인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왕이 루이 14세니까 루이 14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 왕의 춤의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춤에서 이 장면은 선생님들 저희가 흔히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태양과 같은 로고를 쓰고 금색 옷을 입은 프랑스 왕이 춤을 추면서 발레를 하면서
주변에 상징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무슨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그런 대목에서 등장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크와 관련된 두 개의 그림컷을 주고 사라반드를 줬습니다. 사라반드의 특징이 있죠. 느린 세 박자. 느린 세 박자. 특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손뼉치기 활동을 할 적에 빰, 빰 하면서 빰, 빰 하는 부분에 손뼉을 더 크게 치라는 표시가 지금 손이 좀 커지고 뭐 이런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느린 세 박자 두 번째 박에 액센트 있음을 사라방드의 특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곡을 한 개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소개드릴 악곡은 꽃의 왈츠입니다.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나오는 꽃의 왈츠인데요. 선생님들 뭐 처음 보실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서 1주제하고 이제 2주제 형태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긴 별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 악보는 그냥 무조건 아셔야 되는 악보 정도이지 다른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봉산탈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봉산탈춤은 프린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역의 가면극입니다. 그리고 매우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재담, 노래가 어우러진 민속적인 춤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악곡의 각 부분, 단위를 마당 혹은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과장 이렇게 불러도 되고 첫째 마당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이 안에는 어쨌든 그 파괴 승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풍자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책에서는요. 셋째 마당의 사당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그렇고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도 그래서 사당춤 대목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당춤 부분은요. 잡가 중에 입창, 선소리 아시죠? 그래서 앞산 타령, 뒷산 타령 혹은 놀량도 가능한데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앞산 타령, 뒷산 타령, 놀량 같은 경기도 지역의 입창, 선소리를 반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소리가 등장한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금방 이게 바로 봉산탈춤의 그 사당춤 셋째 마당이구나 라고 금방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풍자적이다 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봉산탈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산 타령이 연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고 계시는 악보가 대표적인 앞산 타령 악보입니다. 앞산 타령도 가능하고 뒷산 타령도 가능하고 놀량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 탈춤에 허튼 장단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엔 허튼 장단이라고 하는 게 잦은 타령 장단하고 같아 보이실 거예요. 허튼 타령 장단이 잦은 타령 장단하고 같아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덩덩 따 이렇게 쓰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허튼 타령 장단이 도대체 뭐야 라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거 잦은 타령 장단하고 같은 형태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도 이제 그 다음으로 준비된 악보는 Under the Sea라고 저희 많이 알고 있는 저 바다 밑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중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려서라도 이 곡은 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가사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어제도 저도 좀 흥얼거려 보니까 이게 영 노래가 안 되던데 한번 꼭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노래가 실려 있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4페이지는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건데요. 종교와 음악이라는 챕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음악이라고 하면서 먼저 기독교 음악의 예로 Amazing Grace라는 곡을 주었습니다. 이 Amazing Grace는 대충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요. 성공의 사제인 존 뉴턴이 과거를 참여하면서
가사를 담아 쓴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찬송가로 노래가 불린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는 미국에서 전래되어 있던 멜로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사가는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작사가가 있고요. 선율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여전히 찬송가로 사용합니다. 가톨릭의 악곡으로 미제레레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악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미제레레 악보는 교과서에는 없고요. 알레그리라고 하는 로마 악파의 작곡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트리나 이쪽 계통의 작곡가이죠. 그래서 알레그리의 로마 악파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라는 작품이고요. 미제레레는 총 9성부가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복합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음까지 올라가 그래서 어려운 곡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곡이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금요일 의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악보는 교황청에서 엄청나게 악보를 보호를 해서 밖에 악보를 유출시키지 않았었는데요. 모차르트가 받아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9성부짜리를 받아 적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악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도 소개를 하면서 선생님도 알고 계신 안채비 소리, 바깥채비 소리, 축원, 하청, 회심곡, 축원을 하는 화청과 회심곡 이런 이야기 하면서 설명은 다 들어있어요. 아마 여기서 처음 보시는 설명은 한 개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악보를 안 줬습니다. 뭘 안 줬습니다. 지금 여기 2페이지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미제레레도 그렇고 범페도 그렇고 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악보들을 대부분 만나서 그런지 지금 여기 설명밖에 없다 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미제레레도 범페도 어렵죠. 그래서 악보를 빼버리신 것 같아요. 대신 앞에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들어볼 만한 음악, 많이 듣는 음악을 하나 줬고요. 디왈리 노래라고 하는 인도에서 거의 민요처럼 사용되고 있는 힌두교의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왈리 노래는 봐주시면요. 인도에는 힌두교가 많은데 힌두교 신자가 많은데 그 힌두교 신자들의 축제 중에 하나가 디왈리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디왈리 노래라고 하는 건 힌두교의 신이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힌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파샵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인도 음계가 굉장히 복잡한 음계거든요. 반음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음계를 살린 것이다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고 나면 우리 교과서는요. 국가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독일 국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독일 국가는 기원을 알고 계시죠? 출처 다시 보여드립니다. 다 있을 겁니다. 독일인의 노래는 하이든의 황제교향곡 2악장에서부터 왔습니다. 하이든이 원래부터도 국왕을 좀 찬양하는 노래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있고요.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시면 가끔 야구 시작하기 전이나 이런 데서도 좀 들으실 수 있는 악곡이고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프랑스에서 혁명기서부터 되게 열심히 불렸던 노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도 대표적인 프랑스 하면 딱 라 마르세이즈 하면은 프랑스 이렇게 나올 정도의 악곡입니다. 이 곡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용군 행진곡, 중국의 국가입니다. 이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항일 투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04년에 다시 국가로 제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들에 대충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 각 곡의 기원들 이런 거는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페이지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는 이준호라는 작곡가의 창작 국악 관현악곡 중
축제 3악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흥이 나는 장단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 링크 걸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보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주 같은 부분이 나오고요. 중간쯤 들으셔야 이 멜로디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축제 3악장 신풀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다. 사물놀이하고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를 하고 태평소 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악곡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될 악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르는 밤나무라고 되어 있는 악곡도 나오고 있을 텐데요. 나르는 밤나무라는 곡은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116페이지에 나르는 밤나무는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작 국악 그룹 중에 저희 이거를 더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림 이렇게 읽는답니다. 그래서 음반 찾아보니까 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요.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이라고 하는 그룹의 대표적인 악곡이다라고 하면서 나르는 밤나무를 주었습니다. 나르는 밤나무 유튜브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이 노래도 앞부분부터 바로 나오지 않고요. 서주 같은 부분이 쭉 끌다가 기타하고 소금 소리가 높이 나면서 소리가 들리실 테니까 조금 뭐랄까 기다리셨다가 들으셔야 되는 상당히 화려해요. 뭐 가야금도 있고 가야금 25형 가야금 이런 거 등장을 하면서 그 현대 국악곡 퓨전적인 현대 국악곡 이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도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 현재 현대 국악을 좀 보시기 위해 악곡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 민요들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실 만한 악곡들 몇 개 좀 갑니다. 필리핀 민요 다힐사요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필리핀 민요 다힐사요라고 되어 있는 악곡이 하나 나오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게 필리핀 자장가였다가 세레나데로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갈까요? 타갈로그어로 되어 있다. 타갈로그어로 되어 있다. 지난번에 타갈로그어는요. 선생님들 아낙이라는 곡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낙이라고 하는 필리핀 가요 같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타갈로그어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디일사요도 타갈로그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민요 시야 한바가 134페이지. 134페이지 시야 한바라는 곡이 실려 있습니다. 시야 한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요이고요. 아프리카 줄루족의 언어로 시야 한바는 우리는 행진해요 라는 뜻이어서 우리는 행진한다 라는 뜻으로도 그냥 직역을 해서 제목으로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시야 한바가 아니라 우리는 행진한다 라는 제목을 붙여서 한 2007, 2009에서도 일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곡은 우리는 행진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곡과 관련돼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정말 극소수의 백인들이 일찍 자리를 잡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말 소수의 백인들이 정말 다수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차별을 해서 무척 살기 괴로웠던 나라였고요. 여기서 흑인 운동하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노벨상도 타시고 잠깐 대통령도 하시고 뭐 이랬던 그 인생 역전을 이루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인권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인종차별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진해요라는 이 가사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뭐 그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교과서에서 안 나왔는데 옛날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얼굴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 곡을 소개를 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려서 전 되게 좋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곡이고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곡은 또 저기 걸어놨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곡을 못 들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서도 엄청 많이 사용을 했었던 곡인데요. 그리스의 노래입니다. 그리스 노래인데요. 제가 여기 몇 개를 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로 떠나는 친구를 배웅하는 슬픈 마음을 그린 노래로 그리스 내전 당시 군부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국민 여가수 파란투리가 순회 공연을 달리며 불려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속적인 선율이 반영되어 있는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파란투리도 파란투리지만 선생님들 요런 인물이 있습니다.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라는 사람인데요. 미키스 데오드라키스 그리스 독재가 또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독재 정권에서 아주 힘들어하던 시절에 이런 민중음악 같은 거를 써서 박해도 엄청나게 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렘베티카라고 적어놨는데요. 선생님들 그리스의 가요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리스 대중음악들 중에 이런 그 민속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렘베티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렘베티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스가 독재 정치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불려졌던 노래, 그리고 굉장히 국민 영웅 같았던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교과서들은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요. 월드뮤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월드뮤직은요. 첫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영미 계열의 팝 음악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혹은 영국 팝, 브릿팝이라고도 하고 뭐 비틀즈 이런 옛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영국과 미국의 팝 음악은 이미 전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뭐라고 이름 부를 게 없어요. 그에 비해서 다 각각이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전통 음악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중음악을 월드뮤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월드뮤직은 한동안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까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음악을 월드뮤직이라고 부른다. 영미 계통의 음악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기차는 8시에 떠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37페이지를 볼게요.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라는 이 악곡은요. 프랑스의 샹송입니다. 그동안 장밋빛 인생, 뭐 사랑의 찬가 이런 것만 많이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 곡도 에디트 피아프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알려진 악곡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 버전으로 이것도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들의 행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38페이지. 이것도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것으로 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재즈 어법이 사용된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재즈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이 곡 이야기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틀즈는 너무나도 커다란 팝음악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고요. 그들 대표작이라고 하는 예스터데이가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과서는 뭐 빌리진 같은 이런 악곡들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악곡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실 교과서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는 그동안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그닥 다루지 않는 작품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7번입니다. 5번과 6번이 너무나 분명한 개성을 가졌던 데 비해서 사실 7번은 그렇게 개성 있는 악곡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9번의 1악장을 1주제와 2주제로 연결을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관현악, 총보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관현악, 총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 소개하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정도입니다. 뭐 특별히 더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에서도 낭만주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서 좀 봐주실 거는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입니다. 폴로네이즈라는 음악 자체가 원래 영웅적이거나 약간 씩씩한 그런 악곡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웅 폴로네이즈와 군대, 밀리터리라는 폴로네이즈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영웅 폴로네이즈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이렇게 화려한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던 시절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았던, 너무 지나치게 기교적으로 어렵기만 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도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덴자 부분까지 소개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보를. 자,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 151페이지인데요. 151페이지에서 그냥 그림만 똑똑 띄어서 보겠습니다. 쉔베르크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25번입니다. 저희가 12음 기법의 거의 첫 작품이다. 그러니까 전악장이 12음 기법에 기반을 하고 있는 첫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좀 본 적도 있으신 12음열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미, 파, 솔, 레, 플레, 솔, 플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가 나오고 있을 텐데 밑에 숫자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 이걸 쓸 수 있으면 이 방법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0에서부터 1, 2, 3, 4 해갖고 10일까지 많이 붙이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1부터 10일까지 붙였어요. 그동안 선생님들 열 보셔서 아시겠지만 P1에서 시작하든 O1에서 시작하든 P0에서 시작하든 그냥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0으로 쓰든 1로 쓰든 정확하게만 만들면 되는 것이어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열을 먼저 주고 그 음열을 뒤섞어서 12음을 먼저 숫자를 붙이면서 주고 거기서부터 음열을 만들어서 밑에 숫자를 붙여놓은 거 외에 별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얘가 바로 테레민이라는 전자악기인데요. 안테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 전기장 사이에서 손을 집어넣거나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초창기 전자악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악기 악보가 나옵니다. 저희한테 가장 유명한 악보들 중에 하나이죠. 왼쪽은 슈토카우젠의 스투디에, 전자 연습곡이라고도 하는 악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리게티의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아티큘라치온, 저희는 주로 분절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절법의 악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픽 악보들의 예를 보고 계시고요. 왼쪽 악보는 실제 엔지니어들한테 설계처럼 준 거. 그 다음에 오른쪽 악보는 뭐다? 네, 청취자를 위한 악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를 위한 악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예요. YBM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57페이지고요. 종묘제례악입니다. 저희가 종묘제례악은 교과서로 아는 게 아니라 임용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보죠. 그래서 영신, 전패, 진찬, 초헌, 아헌, 종헌, 음복, 철변두, 송신, 망육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신에서는 영신희문이라는 음악이 연주가 되는데 헌가에서 연주가 되고, 그 외에 전패와 초원에서는 등가에서 연주가 되고, 등가에서는 보태평을 연주를 하고 문무를 춘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요. 아헌과 종헌에서는 정대업을 연주를 하고 무무를 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용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표는 이보다 사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이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면은 옛날 교과서들보다는 훨씬 자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들을 통해서 종묘제례악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교과서가 새로운 악곡들도 워낙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실 거, 들어보실 거, 제법 많은 그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프린트 보시면서 한번 링크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